예, 안녕하세요. 랑크입니다. 미국에서 30년 이상 살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남짓 외국인 직장인으로 살아보고 난 후에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사실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어떤 나라가 더 낫다는 말은 아니므로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단점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가 보실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장점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장점은요, 관공서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미국에 비해 월등합니다, 한국이. 미국은 관공서가 아주 불친절하고 느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번 가면 모든 일이 거의 막 다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미국은 한번 갈 때마다 몇 시간씩 기다리고 몇 번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도 몇 번 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도 과반수가 게을러요. 그래서 미국 관공서는 정말 속 터집니다. 한번 갈 때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 예, 한국의 건강검진도 미국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프로세스가 훨씬 체계적이라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지 않고요. 척척 일이 진행이 잘 되죠. 근데 미국은 아주 복잡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아주 많을 뿐더러 한 곳에서 여러 검진을 하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병원을 가서 엄청난 돈, 뭐 몇백부터 몇천만 원 단위를 지불해서 한국과 같이 여러 검진을 하는 한 곳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고객 상담인데요. 고객 상담도요, 한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AIS를 이용한다거나, 뭐 시각적으로 뭐 그런 도움도 가능하고요. 뭐 상담을 받고 나서 상담원이 연락을 고객한테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거의 매번 까먹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원들도 친절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고객 상담 기다리는 시간도 몇십 분부터 한 시간이 넘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ARS도 없을 뿐더러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너무 몰라요. 그 앞에 놓인 스크립트만 계속 읽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상담원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해야 한다면 거의 100% 연락 안 와요. 그래서 고객이 기억했다가 다시 연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고객 상담은 0점입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대중교통 및 시설 정보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 한번 갔다 오시면은 많이 자주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의 대중교통 정보는 뭐 앱이나 정보 시설들이 아주 넘쳐나죠. 근데 정거장에 뭐 버스가 오는 시간, 뭐 어디서 어떤 버스가 오는지, 뭐 지하철 배차 정보, 뭐 어디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이 교통 인프라도 아주 후진국인 미국이죠. 다섯 번째 장점인데요. 의료보험 및 의료비입니다. 한국은요, 의료보험의 가격도 미국보다 저렴하고 보험이 없어도 뭐 중증이 아닌 이상 뭐 의료비가 미국보다 아주 저렴합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보험료도 엄청 비싼 데다 보험비도 천차만별이고요. 뭐 한 달 개인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이상, 뭐 가족은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사용해도 매번 뭐 개인 부담약과 뭐 의사 진료비, 뭐 시술비 이거를 코페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요. 코페이가 아주 달라요. 아주 막 보험마다 너무 다르고 이 복잡하건 절차도 복잡하고 정보도 이렇게 막 쉽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도요. 입원 한 번 하면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웃긴 말로 이제 웃을 수도 없는 말인데 미국에서 아프면 죽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장점입니다. 법 정보와 안내. 예, 법률 정보가 한국에서는 정부 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고 뭐 개인에 적용되는 법들도 쉽게 알 수 있고 뭐 안내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뉴스나 뭐 신문 뭐 이런 걸로부터 이제 새로운 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른 법들도 너무 많고 뭐 주정부, 뭐 국가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도 뭐 정보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새로운 법, 너무 복잡한 구조죠. 그리고 새로운 법들도 나와도 모르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일곱 번째 장점입니다. 은행과 카드 정보 연동, 자산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은 인터넷 뱅킹, 뭐 오픈 뱅킹,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은행 계좌, 뭐 카드 정보, 보험, 뭐 여러 가지 멤버십, 뭐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이제 이게 보안에 문제가 없다면 월등한 장점이죠.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동되는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아주 폐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보안에 너무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각 은행의 앱이나 사이트에서 자산 관리를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이체도 가능하죠.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편리하지만은 위험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다음 장점입니다. 음악, 죄송합니다. 음식점 배달과 키오스크인데요. 한국은 배달도 잘 되고 음식점 키오스크도 여러 군데 있어서요. 쉽게 기다리지도 않고도 음식 주문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내에서도 그 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앱으로 주문도 가능하죠. 근데 미국은요. 몇 년 전부터 이런 배달들이 이제 막 나와서 뭐 우버이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들이 막 출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대도시로 인해서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장점인데 최퇴직금과 근로자 보호법입니다. 한국에서 이 부분이 이제 더 우월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은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뭐 퇴직 시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죠. 뭐 아무리 월급에서 얼마를 제해서 퇴직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미국은 이런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근로자보호법, 근로자 해고가 아주 어렵죠, 한국은. 그래서 기업적 관점으로 본다면 단점이겠지만은 예, 뭐 근로자 관점으로 보면 장점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같은 이렇게 근로자 보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적 관점으로 봤을 땐 장점인데 그 일하는 사람, 근로자에 봤을 때는 이게 단점인 경우가 있죠.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텐데요. 단점. 첫 번째입니다. 출퇴근 교통 혼잡. 예. 이 부분은 뭐 한국에서도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도 이렇게 서울과 다른 한국의 대도시와는 교통 혼잡 수준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유는 인구 밀도가 훨씬 낮죠, 한국보다. 그렇지만 한국은요,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전쟁 피난기 수준입니다. 지하철이나 도로나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 교통 혼잡으로 버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깝거든요. 이게 이제 opportunity cost라고 그래서 기회비용인데 엄청나게 이런 기회비용이 소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관공서와 은행 휴일.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 며칠 뭐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 오전 가능한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요. 퇴근 시기나 주말 휴일 같은 경우는 다 닫아버립니다. 꽝 하고 닫죠, 다. 그런데 정말 나라에 세금 내는 직장인들은 연차를 내고 그 정말 아까운 연차 시간을 내면서 이제 관공서나 은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들은 봉이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 번째 단점입니다.
은행 계좌와 휴대폰 개통인데요. 이거는 외국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미국은 정당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은요,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그랬는데 한국은요, 들어와 보니 비자가 있어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개통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를 잡고 개통을 해도 한도 계좌라서 아주 불편하고 한도를 만약에 이제 몇 개월 있다가 한도를 풀었을 때 그 풀 시에 은행을 가야 돼요 또. 은행을 가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은행 상품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완전 깡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계좌나 휴대폰이 없으면은 한국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 같이 편리하게 전혀 생활을 못 합니다. 약간 한국 사람 이게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느낌이죠. 이게 네 번째 단점입니다. 인증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증서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왜 개인이 인증서를 보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은행 소관이지 이 보안은 은행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뭐 금융인증서 정말 인증서 천지입니다. 처음에 한국 방문 시에는 제가 이 인증서 관리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편해졌더라고요. 이게 다섯 번째 단점은요. 월세 보증금과 전세입니다. 미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 월세거나 아니면 집을 사는 거죠. 근데 보증금 같은 경우도 보통 1-2개월치거든요. 이 한국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소득 증빙해야 되고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가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 와서 월세를 알아봤을 때 몇백부터 몇천, 몇 억까지 있더라고요, 이 보증금이. 제가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은 기겁하는 레벨입니다. 이 레벨은. 되돌려받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되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은. 여섯 번째 단점은요. 외국인에 관한 법률 정보인데요. 사실 미국은요. 외국인이 별다른 법률 정보 없이 합법적인 경위로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은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냥 미국인들과 같이 그냥 예 같은 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여러 사이트나 앱들이 다 인증 기반이에요.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다 인증을 다 해야 되는 거라서 특히나 외국인 영어로 된 이름 있잖아요. 외국인 정보가 안 되거나 영어 표기 뭐 대소문자, 띄어쓰기 등등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관공서 가면은 이런 문제 잘 모르는 분들 대다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제가 느끼는 부분이 한국인들은 한국에 살지 말고 그냥 한국으로 여행만 와서 돈 쓰면서 카드만 긁으라는 약간 그런 생각인지 약간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일곱 번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입니다. 미국은 보도블럭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고까지 합니다. 위험해서.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사람 안 보고 싱싱 다녀요. 약간 무법천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아직도 길을 걷다가 뒤에서 싱 하고 바로 10cm 간격으로 옆으로 막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제가 지나가면은 심장이 덜컥거립니다. 무슨 아크로바이트 고개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또 보도의 주인인 사람들 보고 비키라고 삥삥 눌러대는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장단점 요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어느 나라가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냥 제가 느낀
이 부분이 그래도 한국이 더 괜찮더라. 이 부분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괜찮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전달드린 예, 정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으면 하네요. 다음에 더 나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나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랑크였습니다.